일단 저 마인드 한 명 갖고 왔고요. 이제 어제는 서문, 이 책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내가 나의 현실을 만든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난 당신이 나의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갑자기 너무 뜨거워지는군요. 즉,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현실이 현실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어느 순간 깨닫는 날이 오거든요. 당신의 현실은 당신이 만든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건 당신의 현실이다. 오늘 당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당신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당신의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왔다. 따라서 우리는 삶에 대해서 불평이나 비난이나 할 필요가 없다. 결국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는 희망과 기회가 가득하다라고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이란 저 너머에서 누군가 날 이용해 먹으려고 기다리는 위험지대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그 인식은 누가 선택하냐? 내가 선택한다. 우리가 현실은 되게 객관적이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음에 해석이 되게 주관적이라는 거.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만큼 돈 받은 직장을 어디서 구하겠어? 그러니까 난 그만두면 안 돼. 난 임원이 될 정도로 유능하지 않아. 내 나이에 직업을 바꾼다는 건 불가능해. 이 회사는 윗사람 비위만 잘 맞춘 사람들만 잘 나가게 돼 있어. 우리 사장은 내 아이디를 좋게 봐준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 굳이 애써서 아이디를 짜낼 능력을 보일 수가 없어. 난 내 능력을 보일 수가 없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따로 있어. 하지만 그 일을 할 기회는 영영 없을걸. 이런 자조적인 말들을 우리가 어느 중에 하고 있거든요. 직장인들 중에 이런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 외에는 객관적인 현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물질에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현실이 행동이나 의도, 감정, 커뮤니케이션, 미적인 면에도 통하는 것으로 종종 착각을 하는데 우리가 보통 해석하는 것도 다 주관적인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현실 감각을 개발하고 그 생각이 100% 옳다라고 확신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보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해석하는 부분은 내가 100% 맞다라고 자기만의 세상을 공고하게 구축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반박을 하면 되게 발끈하게 되죠. 우리는 동그라미 밖에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보통 우리는 이런 생각이 머무고 있어요. 근데 아는 만큼 보이면 그리고 알게 되면 우리는 아, 세상이 이만하지가 않고 더 크구나. 그리고 그 동그라미 밖에 있는 세상을 그때 알게 되면 우리는 지혜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독서를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좁은 원 밖에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새벽마다 모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착시. 이 얘기가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뇌는 당신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오비슨 착시라고 해서 방사형성 또는 동심원의 벽연 위에 겹쳐지는 이런 선들이 사실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굴곡져서 보거든요. 똑같은 정사각형인데 약간 퍼져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사실 이걸 보면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다는 거. 또 하나 이렇게 직사각형에 어느 한 지점을 찍어 놓으면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그 너머에 더 많은 넓은 넓이에 백그라운드가 있다는 생각 못 하거든요. 우리는 항상 작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학대해서 학증 평양을 갖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촉진시키기보다는 방해하고 제한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테이크 오버라고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권을 갖고 있고 내 삶은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그 정신이 테이크 오버인데요. 우리는 보통 편견과 고정관념, 선입견을 통해서 우리는 내 세계가 굉장히 공고하고 오류가 없는 세계라고 생각하는 긴 오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시까지의 테이크 오버 규칙을 얘기해요. 오늘은 1, 2, 3를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 내가 나의 현실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시 만들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그 규칙을 생각하고 두 번째는 현실을 바라보는 당신 시각이 당신에게 반대,
역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긍정적인 효과 아니면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 세 번째는 자신이 보고 싶지 않은 정보를 외면하지 않는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에 더 융통성이 생긴다.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 너무 고통스럽고 외면하고 싶은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사실조차도 내가 수용하고 보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고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당신은 어떤 현실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가요?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우리는 진실이라고 믿었다가 나중에 아니게 된 걸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많은데요. 아, 사장은 날 절대 승진시켜주지 않을 거야. 이 직장은 발전할 가능성이 없어. 이런 확신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면 보통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난 절대 저기 A 학점 못 받아. 난 절대 저거 운동 내가 제대로 할 수 없어. 난 이거 마스터 할 수 없어. 이런 갖가지의 신념 체계들이 우리가 은연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적어보라고 합니다. 나는 어떤 걸 내가 확신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왜 그런데 그렇게 가졌는지, 확신을 가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사건이 있고 아니면 부모님한테 배웠던지 학교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누군가의 말이나 어떤 타인에 의해서 기들어졌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걸 가져다가 증거로 내셔서 그걸 맞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유명인들이나 아니면 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했던 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지식이냐, 내 지혜냐,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더 되짚어 봐야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내 현실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새로운 일이나 직장을 잡을 수 있었는데 왜 기회를 붙잡지 못했을까, 그때?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못했을까? 그때 나는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그건 아니야 이렇게라고 얘기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배척했을까? 나는 굉장히 똥고집을 부려가지고 내가 일을 그르친 그런 게 없었는가? 그렇게 따져보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뭔가 뿌리 깊게 내가 방향성을 설정하면서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있는 신념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걸 발견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바꿀 필요가 있는데, 이제 곧 알게 되겠지만 당신이 생각하고 믿는 것들은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되짚어 보면 내 머릿속에 구축되어 있는 신념 체계를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테이크 오브, 이 정신을 터득하면 내 생각을 바꿔서 행동을 다시 오류수정을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영향력을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는 앞으로 여기에 계속 나아가고 있는 어떤 규칙들이나 여러 가지 조언들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2장 믿음의 효과에 대한 부분을 건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